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자기 기준과 잘 비교를 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뭐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투자자가 판단할 내용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이에요. 5,2평입니다. 오늘 이제 띵글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봉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띵글을 적용한 거고, 오른쪽은 그냥 봉을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은 이평선만 적용했어요. 이게 5,2평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5,2평이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죠?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 추세인 거예요. 아직 하락 추세인 겁니다. 자, 이번 달에 상승하면 5,2평선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 하나, 둘, 셋, 넷. 지금 기준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회하면 이평선이 내려가고, 상회하면 이평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하회하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상회하면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3월까지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직 3월달까지는, 4월달은 모르겠고 3월달까지는 5,2평선이 위를 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가가 높아. 그죠? 고가가 높기 때문에 5,2평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5,2평선은 종가의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하고는 상관없어요. 고가가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종가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이평선도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5,2평선 측면에서 보면 아직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달 말고 3월달까지. 자, 다음 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1월, 이게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1월 플러스 12월. 여기에 6조. 6조예요.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합쳐서 6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딱 고점 찍을 때까지 26조를 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11월, 12월에 6조, 2024년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26조 합쳐서 32조를 샀죠. 32조 원을 샀어요. 근데 여기 8월 여기 저점 찍을 때까지 4조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다? 28조가 남았죠. 그쵸? 2024년만 따지면 22조고 2023년도 11월, 12월 합치면 28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떻게 했냐? 위로 올렸죠. 위로 올려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렸다가 판 거예요. 자, 저점이 324.51, 5일이었나요? 네, 하여튼 이 정도였어요. 네, 고점은 370입니다. 그러면 370에서 324를 빼면 대략 46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46포인트 올리는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은 2조가 안 돼요. 예? 2조가 안 돼요, 2조가. 근데 그 정도 돈만 투자했다가 내리면서 얼마를 팔았냐? 2024년도 잔액이 1.27조입니다. 예? 1.27조예요. 그러니까 26조를 샀다가 1.27조를 남겨놨으니까 24.7조 원 정도를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리면서 여기에 20조 정도를 판 거예요. 7월부터 저점 찍을 때까지 8월 5일까지 4조를 던지고, 예, 그 다음에 올렸다가 내려 팔면서 20조를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래 꼬리가 상승의 신호일까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예,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게 팔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죠. 높게 팔기 위해서. 자, 지금 외국인은 이렇게 4개월 동안 10조를 더 던졌어요. 10조를 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7월 12일부터 2024년도 12월 말까지 24.7조를 던졌는데 지금은 한 10.3조 정도 던진 거예요. 합치면 35조를 팔았습니다. 35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조를 샀는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조를 팔았어요. 그 얘기는 3조를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3조. 그죠? 네, 3조를 더 팔았다. 지금 매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상승장일까? 네, 저는 이게 물음표예요. 왜?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많아.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정이지. 네? 매수한 걸 다 팔았어. 그러면 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없다는 거예요. 예. 올려서 팔았기 때문에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만을 본다면 상승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를 수 있다? 오케이. 지킬 수 있다? 이게 노예예요. 저는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를 수는 있어도 지킬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킬 수 없는 이유. 그렇죠? 첫 번째는 너무 높아. 지수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 그러니까 지수가 높은데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건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평선도 설명했어요. 자, 저가를 깼습니다.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요. 고가 낮아지고 고가 낮아졌죠. 그래서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종가가 내리면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하락이죠? 다 하락이에요. 지금 상태는 고가, 저가, 종가가 다 내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려면 유일하게 하락해야 되는 달이 4월이에요. 다른 달은 중요하지 않은데 4월은 무조건 내려야 돼요. 4월은 하락할 의지가 있다. 상승할 거면은 4월에 올려야 되고요. 하락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4월 달에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 갭상승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갭상승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갭상승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정말로 야비한 흐름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사악한 차트는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전체적인 봉을 쭉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봉부터 쫙 보여드릴게요. 자, 연봉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상단선이 있다. 그쵸? 이 상단선 위는 매수 가치가 0이에요. 0. 2582. 그 다음에 2595. 그러니까 2600 위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단선은 어디냐?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져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저가를 깨야. 그러니까 저가를 지킬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걸 일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목으로 보면 연봉은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을 이평선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그죠? 이평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우이평선이 꺾였어. 그 얘기는 이평선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꺾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가 기준으로 하면 더 내려갈 거예요. 매수 가치가 없죠? 네? 매수 가치가 없다고. 이평선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분기봉. 네. 쭉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쭉 비교를 해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분기봉의 상단선도 2582 정도 있어요. 2582 정도. 여기가 강한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2582 정도까지는 와야 돼.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없어요. 없어. 여기는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위치죠. 2188. 자, 2188. 자, 분기봉은 2188만 안 깨면 매수예요. 예? 2188만 안 깨면 매수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6월달 종가까지 2188을 종가로만 안 깨면 돼. 저가로 깨는 건 괜찮아. 종가로만 안 깨면 매수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강한 상단선은 2582 정도에 있고 강한 하단선은 2419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거면 2582를 넘어야 되고 매수할 거면 2419보다 낮아야 돼. 그 사이에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구조예요. 다 약해. 상단선도 약하고 하단선도 약해요. 그러니까 2419 아래에서 매수를 할 거냐 2582에서 매도를 할 거냐만 존재해요. 근데 그 사이에 으스움직이면 분기봉은 할 게 없어요. 자, 여기도 이평선이 내려오죠. 이평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5위평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분기봉도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게 시가로 가도 내려옵니다. 시가로 가도. 이게 지금 음봉이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시가 상태에서도 내려오고 있는 구조예요. 다음 2개월봉. 자, 2개월봉. 자, 2개월봉 봤더니 여기도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평선 위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없다고요. 예? 자, 이제 2개월 봉 얘기를 해드릴게요. 2개월 봉이 언제 끝나냐? 이번 달에 끝나요. 3, 4가 한 봉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자,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여기 있어요. 2595. 요 위는 매도예요. 네? 매도입니다. 실제로 왔었어요. 그쵸? 3월 달에 왔었다고. 2595 위에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비싸다. 비싸다라고 한 거죠. 지수가 상단선보다 높으니까. 하단선 어디냐면 한 2419 부근에 있어요. 그쵸? 요 아래가 매수인 거예요. 단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2개월 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저는 2개월 봉 저가 깨지면 작년 저가 깨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저가 2386.84예요. 2386.84. 이 수치가 지켜져야 돼요. 요게 매수자의 마지노선이에요. 예? 여기가 붕괴되면 작년 저가 붕괴되는 거예요. 예? 2386.84가 붕괴되면 작년 저점이 붕괴될 거라고요. 그럼 매수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확인하셔야 될 숫자는 2386.84가 붕괴되느냐 지켜지느냐. 붕괴되면 매수 드랍. 매수 드랍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매수는 포기라고. 포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개월 봉의 일목이에요. 뭐가 있냐? 여기 2530에 네, 기준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행 스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350을 깨면 네, 종가가 2350보다 낮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2350보다 낮을 거다. 근데 2350이라는 숫자가 작년 저점이 네? 작년 저점보다 낮아요. 이해되셨죠? 네, 작년 저점보다 낮다고. 그 얘기는 작년 저점이 깨지면 종가는 그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4월 종가. 참고하세요. 네? 4월 종가는 더 낮을 거라고. 더 낮을 거예요. 네. 자, 2350 네, 2350이요. 2350.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2350이 붕괴되면 네, 종가는 더 낮을 거라는 거예요. 4월 말 기준. 그러니까 2350이 깨지면 매수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관망하셔야 돼요. 상방을 보시는 분은.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네, 버텨볼 만한 거죠. 왜냐면 안 오를 거니까. 네? 안 내리는 건 모르겠는데 안 오를 거라는 거예요. 2350을 기준으로 그 수치보다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준이 뭐다? 2386.84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냐면 2400 얼마죠? 지금 2465였나요? 65. 2465예요.
근데 지금 3.6% 내렸거든요. 그러면 2465에서 3.6%가 빠지면 얼마예요? 2465에서 곱하기 3.6% 그러면 88포인트가 빠져야 돼요. 자, 2465 마이너스 88 빼면 요거는 얼마예요? 7. 그쵸? 그럼 얘는 5니까 7. 2377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이 빠진 걸 국장이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주간장이 그대로 반영했을 때 예상되는 시가가 2377입니다. 예. 그 얘기는 2386.84가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2386.84가 깨지면 얼마 깨진다고요? 예. 작년 저점이 깨진다고. 그래서 3.6%가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면 작년 저점이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저점이 깨지면 2개월 봉의 선행 스팬이 데드가 나기 때문에 종가는 2350보다 낮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매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2377을 찍은 순간 아 이거는 매수를 해야겠구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릴 거라고. 더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권유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네, 시가가 2377이 맞다면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2377이니까 싸다. 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여기도 깨진다는 거죠. 2360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86이 깨지면 60도 깨지는 거죠. 그러면 50도 깨질 거고 50이 깨지면 4월 종가는 50보다 낮겠죠. 그 안에 파동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안에 윗꼬리도 그리고 아랫꼬리도 그리고 양봉도 그리고 음봉도 그리고 뭘 하겠죠. 근데 해도 종가는 2350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까지 2개월 봉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핵심 봉이 2개월 봉이에요. 그 다음에 월봉. 네. 월봉은 뭐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 월봉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이주봉 볼까요? 이주봉. 자, 이주봉을 봤더니 이주봉도 지금 이평선이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잖아요. 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 이주봉 봤더니 하단선이 없어요. 네? 하단선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봉 일목은 데드가 완성됐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죠. 요건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건 그 제가 올린 분석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목표가 여기였다고. 주봉은 뭐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아래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이평선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3일봉도 꺾였죠. 3일봉 봤더니 여기는 과하네요. 그죠? 여기는 과해. 그래서 시가 찍고 과하니까 이격을 해소해야 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왔어요. 대단하죠? 예.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끌어올렸습니다. 3일봉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에 없는 신호. 여기 골드 보이시죠? 저게 코스피엔 없어요. 코스피 200 지수에는 없는 정보예요. 코스피 지수에만 있어.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 보고 아쉽다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골드 나고 여기 골드 났어요. 여기 데드 내고 여기 데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행 스팬에서
골드 클로스를 내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요 수치가 코스피 200으로 환산하면 358.23이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예. 코스피 지수는 갔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안 갔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예. 이게 차트를 보면 비슷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일봉. 일봉도 지금 5이평선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예. 자, 일봉. 그 다음에 일봉. 일목은 볼 게 없죠. 데드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어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재미있는 정보가 같이 있죠. 자, 이게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하락 추세선인데 이게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역할이 똑같아요. 역할이 똑같다고. 그 여기도 지금 상단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고. 비슷한 위치예요.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봉이 5이평선을 넘어야, 봉이 5이평선을 위로 꺾어야 상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상단선을 위로 꺾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꺾으면 답이 없는 거죠. 이 봉이 양봉이잖아요. 얘가 양봉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갭상승이 나오나요? 갭하락이 나올 건데 그러면 위로 못 가는 거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남은 이슈는,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2개월 봉의 저가.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를 붕괴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2개월 봉의 저가를 붕괴하느냐. 자, 2개월 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그 다음에 연봉 저가를 붕괴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2개월 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거는 코스피잖아요. 그럼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은요. 코스피 200은 315에 있습니다. 저가가. 최저가는 313이고 315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2개월 봉의 저가를 깨면 코스피 200 지수는 315대로 갈 거라고. 자,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냐면 328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3.6%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11.8포인트가 빠져야 돼. 그럼 11.8포인트가 빠지면 얼마가 되냐면 316.2 정도 돼요. 그쵸? 그러면 더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315대까지 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시가를 찍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저가가 깨진 상태고, 코스피 200 지수는 안 깨진 상태인데, 코스피 지수가 깼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도 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315대로 깨기 위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연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코스피 200 지수는 315로 가는 게 아니라 313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들을 잘 관찰을 하세요. 시가가 얼마냐? 그거보다 2개월 봉의 저가를 깰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2개월 봉의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연봉의 저가를 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봉의 저가가 깨지면 연봉의 아래쪽 공간, 그러니까 작년 저가의 아래쪽 영역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연봉의 저가를 지켰기 때문에 아래쪽 공간은 안 쓰고 위쪽 공간만 썼단 말이에요. 저가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위쪽 공간만 썼는데, 저가를
깨게 되면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을 동시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면 한 2000까지는 열려 있어요. 코스피 지수로 2000. 그러면 2350을 깨면 2000까지 대략 한 350포인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2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수를 권유하는 건 2개월 봉의 저가가 지켜질 경우에만이에요. 2개월 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이게 지금 지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도 같이 내려가면서 종목들의 그 월봉 저가들이 대부분 다 깨질 거예요. 깨졌거나 깨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4월 달 들어서 고작 거래일 수가 얼마 안 돼요. 4월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연봉 저가를 깨는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지금 낙폭과대라 주워 먹어야겠다 생각했다가 내려꽂으면 답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이제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금요일만 해도 1조 8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에 3조 넘게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목금 합쳐서 3조를 넘게 팔았으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 11월에서 2024년도 6월, 7월은 11월까지니까 요것만 따지면 여긴 2개월이고 여기는 6개월이니까 총 8개월이에요. 그렇죠? 8개월 동안 매수한 거란 말이에요. 총액이 32조 원이에요. 그러면 48에 30이니까 월 평균 4조 원씩 매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거래일 수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4조예요. 지금 거래일 수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이번 달에 매도한 현물이 4조 원이라고. 그 얘기는 월 평균을 상회하는 거예요. 하방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는 거. 그걸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증시가 1월, 2월, 3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1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월에 올랐다가 3월에 올랐다가 지금 4월에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3월에 오를 때 여기서만 돈이 여기서도 한 몇 조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바닥에서 매도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외국인이 자금을 운용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계속 샀어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매수해가지고 고점이 오면 살짝 팔았다가 다시 바닥이라고 싶으면 또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살짝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족족 매도하면서 고점이라고 싶으면 거기다가 돈을 왕창 매수했다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2월달 고점 찍을 때도 고점에서 왕창 매수했고 3월달 고점 찍을 때도 왕창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정신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왜 고점만 되면 매수하려고 난리를 치고 저점만 되면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정작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10조예요. 마이너스 10조입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10조예요. 그 얘기는
상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상방이라고 어떻게 해석해요? 2023년도 50% 가까이 오를 때, 50% 가까이 오를 때 외국인이 고작 6조를 올린 거예요. 6조 매수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올렸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0조라고요. 그럼 이거 얼마 내려야 돼? 그래서 제 판단은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상방의 수급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 보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응? 제가 봐도 이해가 돼. 맨날 하방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수급이 너무 좋아서 막 폭등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구장창 3개월 동안 떠든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봉의 윗꼬리를 타는 작업이라고. 분기봉이 양봉인데 외국인은 매도만 하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증시가 오르고 있으면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매수를 말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매수를 말린 덕에 사람들이 매수해서 취할 수 있는 수익들을 대부분 취하지 못했어요. 왜냐? 40%가 넘게 올랐거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40%가 넘게 오르니까 원망이 쌓이는 거죠. 저 사람 영상을 보고 차라리 반대로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외국인이 매도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믿었다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고퍼스를 정리를 하고 매수로 갈아탄 거죠. 매수로 갈아탔더니 일주일 만에 다 뺐어요. 그러니까 고퍼스를 손절해가지고 주식으로 갈아탔는데 고퍼스도 손실 나고 주식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 분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을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면 안 돼.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지수가 내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버텼어 봐요. 이게 횡보라도 했어 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을 한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요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빠질 건데. 그러면 요만큼 올라간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가 말렸어. 그래서 네가 말려서 내가 버텼더니 손실이 더 증가했어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하지만 올라가도 빠질 거야. 근데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봉이 2개월 봉과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연봉은 12월까지고 2개월 봉은 4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 안에 빠질 건데, 3월과 4월 안에 빠질 건데 3월에 빠질지 4월에 빠질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빠질 거야. 그냥 빠질 수도 있는데 올렸다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올렸다 빠지는 수치가 358.23에서 363까지 잡은 거고, 빠지는 건 347 아래로 내려간다고 본 거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러니까 347 위에서 올라가든 말든 개인만 매수로 달려들면 어차피 347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매수는 단기적으로 보되 매도를 포기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권장을 했죠. 자,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358.23에서 363까지 갈 가능성을 왜 열어뒀을까요? 그 얘기는 손절을 안 했을 경우에 증시가 오르면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어느 정도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조차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방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위로 쳐올리면 358.23에서 363까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증시가 올랐어. 그러면 그분이 저를 원망할 수 없겠죠. 왜? 올라갈 수치까지 다 얘기했어. 만약에 상승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의 선택만 남은 거죠. 내가 하방을 믿는다면 358을 가든 363을 가든 버티는 거고, 내가 하방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리를 한 다음에 358이나 363에서 다시 잡는 거고, 나는 하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매수해가지고 358이나 363까지 올라갈 때 청산하고 하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투자자의 몫인 거예요. 제 몫이 아닌 거죠. 지금 연봉 저점 깨기 직전이에요. 연봉의 저점을 깨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다음 주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정작 이렇게 내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방 잡아야겠다 생각해요. 나 이제 하방 잡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작 347이 비싸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위에서는 더 오를까봐 그 고민을 하시던 분이 이제 320대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디서 하방을 잡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배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늦어요. 물론 늦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상승장은 상방 보고 하락장은 하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락장의 바닥에서 매도치고 상승장의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에 서학개미들 미국 증시 가가지고 미국 증시 다 박살내놨어요.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 거대한 미국 시장도 망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끝물에 달려들어서 그래요. 끝물이 되면 미친 듯이 몰립니다. 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라는 소식들이 내 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에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 한국 증시는 쓰레기고 이제 미국 증시가 대세야라고 미국 증시를 가가지고 개박살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주식에 투자했냐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투자할 건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이미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식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주식이 잘 되면 그만이지. 다른 주식이 오르거나 말거나 내 주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국자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레버리지를 들고 있으면 레버리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포스를 들고 있으면 고포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르건 말건 하이닉스가 오르건 말건 그건 내가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관심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 자기가 고버스 사서 손실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저점에 사가지고 보유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투자에 가정은 없어요. 투자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는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7월 11일 작년 고점이죠. 그날 어떤 분이 고버스 투자를 하면서 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망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분과 같이 대화를 하시는 분은 나는 더 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시점에서 사고 어떤 분은 그 시점에서 망했다라고 원망을 해요. 근데 딱 그날이 고점이에요. 7월 11일이 고점입니다. 그날부터 국내 증시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위치가 안 와요. 올해도 3월 말에 고점 찍는 날 어떤 분이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고버스 망했다. 그날이 고점입니다. 본인 계좌가 망하면 고버스는 싼 거예요. 그렇죠? 고버스를 들고 있는 사람의 계좌가 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망한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차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계좌를 보지 마시고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봐야 냉정하게 생각하죠. 계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해요. 손실 금액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맨날 손실 금액 크기에 따라 거래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계좌를 왜 봐요? 팔 게 아니면 볼 필요가 없죠. 살 때, 팔 때, 그 외에는 계좌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고버스가 고점 갔다. 그러면 계좌 열고 팔아야죠. 반대로 고버스가 저점 갔다. 그러면 계좌 열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저점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야. 그럼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야 될 이유도 없는데 계좌를 왜 봐요? 계좌를 꺼놔야지. 차트를 분석하는 게 계좌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계좌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보면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맨날 분노의 거래를 하는 거죠. 정신 나가면 거래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몇백만 원, 마이너스 몇천만 원, 마이너스 몇억 원 찍혀 있는 계좌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해지시기 위해서 거래해야 될 때가 아니면 계좌를 끄세요. 계좌를 보지 말고 차트만 봐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나는 얼마 오면 팔겠다. 나는 얼마 오면 사겠다. 딱 두 가지만 딱 세워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는 거죠. 팔아야 될 때가 오면 계좌 열어서 팔고 사야 될 때가 오면 계좌 열어서 사고. 자, 앞으로 증시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고버스 매수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냥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앞으로 고버스를 사야 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자, 이게 사고 파는 사람들은 보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요. 왜? 갭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갭을 먹을 수가 없다. 보유자는 갭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매수 매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갭을 못 먹어요. 그 갭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후회하죠. 갭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래를 자주 하시는 것보다 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내내 올랐어요. 3개월 내내. 그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3개월 내내 오르면서 3개월 내내 욕먹었어요. 지겹네요. 지겨워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끌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분기봉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코스닥 150 지수처럼 분기봉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347 라인이 밀릴 거라고 봤기 때문에 밀리는 순간 얘는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3월달 안에 답을 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분석한 거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필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욕먹은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방이라고 떠들었는데 뭐 떨어진 건 없고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욕을 먹는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으면 분석을 못 바꿔요. 데이터가 변해야 분석도 바꾸는 거지.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제가 다루는 데이터가 별로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보잖아요. 고가, 저가, 종가, 시가, 거래량, 그 다음에 외국인, 개인, 매수, 매도, 내역. 뭐 그거 외에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거래량 보고. 근데 이 데이터는 제가 만드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공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제가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했는데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입니다.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능력에 비해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대응을 할 거니까. 그 지수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쭉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경우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하라고. 외국인이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8월의 흐름과 비슷하다고도 얘기해드렸어요. 그 자료도 계속 제공했어. 작년에 5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매수 없이 올렸다고. 그리고 내리면서 계속 매도 쳐서 매도 금액만 늘렸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맞췄냐 틀렸냐 그거 관심 없어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맞히면 뭐하고 틀리면 뭐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목표 지점으로 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죠. 제가 하루 거래에서 사고 파는 거면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루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 큰 봉의 구조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가격대 이상 가면 뭘 하면 안 되고 어느 지수 이상 빠지면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가이드들은 계속 드리는 게 그게 크게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구간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건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견디는 거죠. 그리고 견디는 동안에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견디는 거예요. 알면 행동하지. 근데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어떤 판단을 해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건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상승장을 간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상승장이야? 예? 작년에 2,700까지 올리는데 들어간 돈이 10조가 넘는데, 그렇죠? 개인이 매도한 돈이 10조가 넘고 외국인이 매수한 돈은 10조가 아니에요. 20조 가까이 될 거예요. 20조. 2,700 넘기 위해서 20조를 배팅했는데 올해는 매도만 하는데 2,700 근처까지 간다? 그건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가능한데도 가고 있으니까 입을 닫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이미 떠들어댔는데 그 수치까지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수치 도달할 동안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 상승장이라고 얘기 못해요. 못합니다. 이제 작년 저점을 깨면 아래 위 닿을 겁니다. 아래 위를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2360선이 붕괴된다라는 거는 위쪽 공간도 쓸 수 있어요. 2360 위에 있는 공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 공간, 2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아래쪽 공간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래쪽 공간을 사용하면서 외국인이 현물을 패대기 친다. 그러면 그 아래쪽이 더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는 거의 요새 분석을 안 하는데 거의 포기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상승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 뭐에 안 떨어지는데, 이 차트가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돈으로 때려박아서 안 빼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다 막아버리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냥 분석을 쉰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어. 시간이 되면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정도는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결론만 딱 적어서 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자, 2개월 봉의 저가. 전봉이요. 요거 지키면 상방. 깨면 포기. 상방 포기예요. 저가를 지키면 상방인데 깨지면 포기라고. 얘는 연봉 저가 깬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2개월 봉의 전봉 저가 깨지면 작년 저점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것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